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할 것은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책에서는요, 132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보니까 132페이지 제목이 3편 뭐나 있습니까? 지금 제목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입문서는 주 목적이 뭡니까? 내용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용어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 용어가 정리 안 되면요, 절대 나중에 점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됐으면 우리 용어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좀 아시라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우리 실제 이제 1월달 넘어가면요, 핵심을 쭉 넘어가는데, 그 용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나머지 내가 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스물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11월, 12월은 주로 하는 게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요거부터 할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이란 게 뭐 있냐? 시장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네, 그 책을 딱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종류가 크게 뭐 있습니까? 우리 책엔 형태나 있네? 맞아? 자, 거기 시장에 보니까 개념에서 구조가 크게 뭐 있습니까? 책 보시면서 완전, 또 독점, 또 과점, 또 독점적 경제. 여기 보세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시장에 대한 종류는 우리 책은 크게 여러 가지 어떤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반대가 뭐냐? 완전 반대가 뭐예요? 네, 불완전 경쟁 시장. 그게 두 가지 구분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거긴 현재 갈로 1번을 뺀 나머지 2번, 3번, 4번 요거 세 개 묶어서 뭐냐? 묶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이나 그다음에 과점이라든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전부 다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불완전 경쟁은 뭐가 있습니까? 과점이나 그 다음에 독점이라든지 그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 굳이 이런 들 있죠.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점이 뭐고 과점이 뭐고 독점적 경쟁이 뭐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 이거 왜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이에요.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경제 시장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하고 있지, 제목이. 그죠? 잠시. 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꾸 이제 우리 부동산학은 그대로 암기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전공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실제 책 보면요. 투자 금융 책만 100건이 넘어. 응? 내가 그 전공이라면. 그러니까 굳이 거기 있는 내용을 자꾸 암기를 하지 말라고요. 핵심 키워드를 따라가셔야지. 그래서 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도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이런 부동산 시장 논의란 이런 제목이 나올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같다면. 그죠? 뭔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왜 하느냐 이거.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좋다. 부동산 시장은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래? 요거 파할 목적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거기 책에 뭐 있습니까? 132페이지죠? 네, 132페이지. 거기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죠?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 총 몇 개 있습니까? 응? 4개 있죠? 곧 그게 뭐냐? 우린 다른 말로 이거 갖다 뭐라는 줄 압니까? 성립요건. 즉, 이런 거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질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요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못하면 이건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굳이 여기 있는 4개를 암결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거 시험 나올 게 아니니까. 다만 알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물어보자고요.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불완전이지.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종류는 2개 있지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것인가? 이유가 중요하겠지. 시험에 나온다면. 그래 가셔야 되지. 괜히 사람들 뭐 있습니까? 이건 4개 때 열심히 암기한 점이 있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국은 일반적인 시장이고 이상적인 시장이야. 가장 이상적인 시장.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수요자 수와 공급자 수가 많을 때가 완전 경쟁입니까? 아니면 적을 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장이죠. 많을 때가 뭐냐? 완전 경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여러 명의 수요자, 한 명의 공급자가 있어. 이때는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공급자지.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공급자와 한 명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수요자지.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러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을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결국 뭐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걸 뭐라냐?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설명되어진 게 상품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것, 동질성.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분필 똑같은 게 있습니까? 네? 분필 없어? 이거 똑같은 분필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이와 같이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동일한 분필은 동일한 가격도 존재하겠지.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같은 말이 일물일가 법칙을 따라갈 것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같이 말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도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을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네 번째,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뭐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을 때 이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책에 딱 4개입니다. 이게 설명이. 그죠? 그래서 이런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 말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어. 즉, 다시 해볼게요.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자 많습니까? 호경기. 수요자 많지. 그럼 이때는 가격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공급자지. 이런 걸 보통 뭐라냐? 공급자 주도 시장이에요. 거꾸로 불경기가 되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수요자가 가격을 통제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잖아. 개별성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 안 되더라.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서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자기 마음대로 뭐 있습니까? 시장에 진입, 태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요. 자, 보세요. 이런 분필을 내놓았어. 금방 팔려요. 이틀만 팔린다고. 집을 내놨어. 집을 내놓으면 보통 뭐 이게 하루 이틀면 다 팔립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잘못하면 1년 갈 수도 있지. 왜 그랬습니까? 집 한 채가 5억, 10억 하는 거야. 결국 그 정도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에 우리 학원 건물 월세 얼마예요?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치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뭐라고?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개념 우리가 안에 뭐 있습니까? 뭐 독점이 뭐니, 과점 뭐니 알 필요 없어. 나도 모르겠어.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제 135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 자, 이 말은 벌써 뭐야? 부동산 시장이란 말은 반드시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누구하고?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재화들과 비교한다.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요. 거기 있는 1번 부동산 시장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갈로 1번이 양갈로 1번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갈로 1번 부동산 시장이란 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봤으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가를 찾아야 돼. 이 개론감은 그게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아니, 둘, 넷, 6줄 딱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딱 2개 있어. 오케이. 추상적, 구체적,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구체적 시장 성격을 갖고 있더라.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성격이 있더라. 자, 물어볼게 이제 뭐 할까? 이렇게 보자고.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응? 동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 있겠지 뭐, 그지? 자, 그럼 다시요. 저기 뭐 있습니까? 노동시장 어디 있습니까? 노동시장, 노동. 금융시장은? 어디 있어? 네? 다시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 원주에 있는 풍물시장, 특정한 장소 딱 지정돼 있지. 이런 게 뭐 구체적이라고. 근데 노동시장, 금융시장 추상적이죠? 막연하지? 이런 게 추상적이야.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그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야? 추상적이지. 그죠? 그래서 추상적 시장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반 재화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확인하기 추상과 구체 구분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주의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원주 있잖아. 그죠? 아니, 남대문 시장, 남대문 있어. 동대문 시장, 동대문 있다고. 원주의 부동시장, 원주에 있다고. 특정한 장소 지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둘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요. 자, 2번도 보니까 설명이 꽤 많은데 사실은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하위 시장이란 말이 있죠? 보입니까? 하위 같은 말이 뭐냐? 우린 부분 시장이라고 하자보세요. 하위, 부분 같은 말이에요. 네? 자, 하위 시장 때문에 올 수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여기 보세요. 자, 결론합니다. 하위 시장 때문에 동질적인 물건을 구할 수 있어요. 동질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하위 시장 나오면요. 이 말 대신 이질적이란 말씀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동질성을 파악할 목적이지 이질성을 파악할 목적은 아니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위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위가. 자,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부분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보자고, 이제.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말 좀 설명할 목적이 제가. 전국이 전체면 서울은 부분이지. 그죠? 서울이 전체면 종로구가 뭐요? 부분이지. 종로구가 전체면 종로 1가가 뭐 있습니까? 1가가 부분이에요. 얘가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네, 전체면. 자, 요 중에 이 부동산 중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죠. 그럼 결국은 주거가 뭐 되겠습니까? 부분될 거 아니에요. 종로 1가 있는 주거 전체면요.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가 뭐 되겠습니까? 부분이지. 얘가 현재 전체면 그 중에 보니까 40평도 있고 30평이 있어요. 그래서 30평이 뭐냐? 부분입니다. 30평이 현재 전체면 여기에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지. 자가주택이 뭐냐? 이게 네, 부분입니다. 여기 현재 전체면 그 중에 방이 3개, 방이 2개 있습니다. 방이 3개가 뭐냐? 이렇게 점점 상대적으로 쪼개어지는 게 이게 뭐냐? 부분시장이에요. 이걸 왜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자고. 전국, 자, 이 분필은 어디 가든 똑같은 가격이죠. 전국에. 그죠? 근데 부동산은 30평이 있어. 다 같습니까? 분명히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웃기는 건 이걸 점점점 세분화 쪼개어지면요. 똑같은 가격이 있는 부동산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점점점 쪼개보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가 있어. 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보니까 옆집에 30평인데 걔가 3억이면 내 거 얼마예요? 3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하위 시장을 점점 구분하면 동질적인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옆집에 있는 물건이 3억이면 내 물건도 3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위 시장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런 걸 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동질적인 물건이 있단 말은 결국은 대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대체자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그죠? 그래서 요것까지 여러분들은 연결하셔야 돼. 탄력적이다. 이래가 있는 원리. 그래서 하위 시장의 이 특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냐? 이 말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역이 있고 요거 자주 묻는 건데 물건도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가격. 자, 여기 보세요. 자꾸 설명해 들으셔야 돼. 분필입니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분필은 가격도 비슷하겠지. 그죠? 한 번 더. 지역은 다른데 분필입니다. 유사한 분필은 가격도
같잖아. 그죠? 자, 근데 부동산 갑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비슷한 지역에, 유사 지역에 유사한 30평은 가격도 유사하겠지. 그죠? 똑같은 30평인데 지역이 달라. 다른 지역이야. 가격은. 자, 차이점 구분하시고. 지역마다 그지? 여기에 차이점이 일반제와 다르겠죠? 이런 특징을 좀 아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 135페이지 보니까 거기 큰 1번 부동산 시장 개념에서 갈로 2번 읽어보시고. (135페이지) 양갈로 2번 메뉴의 큰 1번의 시장 개념에서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 우리 거기 설명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그럼 현재 그 말은 뭐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다시 볼래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네?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된 것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같은 지역이지. 요것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된 건 사실 이 말 들어와야 돼요. 원래 정확한 말은. 유사한 부동산이지만 가격이 다르단 말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런 말을 이제 우리 책에서 묶어서 놨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135페이지 보니까 2번 부동산 시장 분류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7페이지 갑니다. 자, 큰 제목이 뭐요? 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즉 핸드폰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핸드폰. 네? 통화 기능. 또 녹음, 검색, 게임. 그지?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 뭐 등등에 대한 기능이 있지. 자, 그럼 묻습니다. 부동산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응? 부동산 시장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배추 파는 시장은 무슨 기능이 있냐고요? 배추 파는 시장 가봤어. 가보니까 뭘 볼 수 있냐고? 배추 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가격 파악할 수 있지. 그죠? 그런 정보 파악할 수 있지. 돈을 주고 물건 가져올 수 있지. 그죠? 이런 등등이 뭐냐? 곧 이 기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 부동산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뭐 이거 실력돼 있어야 돼.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이란 말이 뭐냐? 우리말로 쓰면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보통 있죠 이거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순서 그 말입니다. 자,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죠. 그죠? 배추이든 즙이든 내가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오죠. 그래서 부동산과 돈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교환 기능이 있다고. 세 번째 보니까 가격 형성 기능이 형성 또는 가격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니까 또 뭐 있냐? 현재 이 동네에 보니까 부동산이 많다 적다. 또는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갔는지 떨어진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정보 제공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그런 걸 보고 공급자는 양과 질을 갖다 뭐 있습니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만약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면 결국 어떤 측면을 고려하겠습니까? 공급자는. 무조건 양적인 측면을 고려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주택 공급이 완벽히 100%다 충족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더 질 좋은 걸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외에 몇 개 돼 있지만 여러분 알 것은 여기 있는 요 5개야. 요거 말고 있으면 돼. 걔는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것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읽어봐. 아무도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요 5개야. 이 5개가 뭐냐? 곧 이게 시장에 대한 기능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갑니다. 자, 밑에 있는 큰 4번 갑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자, 시장에 대한 특성이죠. 무슨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 얘는 항상 누구 비교합니까? 일반 경제시장과 무조건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러면 암기를 또 열심히 저기 뭐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에 글자 보고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특성이란 말 나오죠. 난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즉 다른 거와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이점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오히려 있죠. 책에다 뭐 이걸 써놓겠어. 이렇게 비교한다 이걸 써놓겠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책 볼 때 이렇게 비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우리 보통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암기합니다. 사실 이러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거.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는 2차가 이제 주관식.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암기를 해버린답니다.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암기해서 보통 주관식 쓰거든요. 쓸 때. 근데,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항상 비교하셔야 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분필 가격 다 같이. 부동산은 지역적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이지. 지역적 같으면 국지적입니다. 부동산마다 가격은 다 틀리지. 개별적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지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을 딱 내면 뭐 내겠습니까? 요 말 대신 요걸 시험 낸다고. 거꾸로 일반 경제 갖고 있는 특성을 시험 내게 돼 있어 무조건. 응?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자, 수급 조절인데, 수급 조절. 네, 수급 조절이 있는데. 자, 이 말입니다. 요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러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이 분필 만들 수 있지. 그죠? 그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금방 공급이 조달된다는 거야. 근데 집을 짓는 건 장기의 단계예요. 장기지. 그럼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금방 공급이 따라와? 따라옵니까? 아니지.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데 금방 공급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만큼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더라.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뭐 있습니까? 일반 분필은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지. 그죠? 그 다음에, 분필은 이미 가격이 다 공개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필한 게 얼마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분필은 공개적인데, 자,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원주의 30평 얼마, 또 저기 있는 이 강남의 30평 얼마, 이 다 공개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건들마다 뭐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비공개적이다. 자, 또 합니다. 이런 분필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답할 수 있죠. 근데 자, 다시 묻습니다. 30평,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똑같이 답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표준화, 비표준화? 분필.
부동산은요. 그래서 비표준화 때문에 조직, 비조직, 부동산 시장 비조직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냈는데 요거 빠지면 안 돼. 왜냐 얘 반대가 누군데 이거 아니야. 항상 여기 있는 말 틀리게 낸다 시험에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라고. 그럼 굳이 거기 있는 자 비록 여기서 9개 있지만 사실 이거 입에 한 10몇 개 있습니다. 그걸 굳이 다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딱 나오는 순간 부동산 시장 특성 딱 묻지. 물으면 이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라고. 그럼 굳이 내가 이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와. 응? 자, 그 다음요. 또한 야치 기타에 보니까 이런 분필은 여러분들 개인이 만들 수 있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개인의 권리만 있어. 사법상 권리만 있다고. 근데 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결국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공법과 사법에 대한 뭐 있습니까? 규제를 둘 다 받는 거야. 규제를 갖다가. 또한 야치. 여러분 설마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갑니까? 대출 받냐고? 그건 아니지. 집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니까 예, 자금의 대출을 받는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 쓴다고. 자,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갑니다. 잘 시험 안 나오니까. 외부 효과, 이행과 전환, 그다음에 투자의 장기성이 있는데 대출에 한 요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갖다 저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조건 얘 반대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야지. 그럼 굳이 거기 뭐 있으면 우리 책에 보니까 봐보세요. 네, 저기 뭐 있습니까? 139페이지 보니까 굵은 글씨 양갈로 1번 있죠? 뭐나 있습니까? 시자인 국지야지.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알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야. 예? 아, 시험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 말 대신 여기 나온다고 하시면 2번은 뭐 있습니까? 상품이 뭐 있습니까? 비표준화지. 그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볼 필요 있냐? 없다고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되면 뭐 내겠습니까? 비표준화 대신 표준화 시험 내겠네. 그죠? 3번도 뭐 수요, 공급, 추적, 곤란성이 중요한 거지. 그 말 대신 용이하다 이 말 쓰지 마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4번도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뒷장 가볼게요. 5번 예, 비조직성. 6번 매매기간 장기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분필 살 때, 예? 이거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합니까? 해요?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합니까? 하지, 부동산은. 그래서 그 말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예, 6번째, 법적 제한이 과하다. 이 말은 뭐냐? 공사법의 규제가 많다는 거지. 8번째 뭐 있습니까? 금융의 유용성, 즉, 은행 돈 빌려 간다. 집 살 때. 그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괜히 우리 그 책에 있는 뭐 안에 있는 이 말 뜻이 뭘까? 또 열심히 안에 작은 걸 쓰는 사람이 있어. 절대 읽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난 것도 일어났습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거기 141페이지 확인 학습 가볼게. 1번 갑니다. 자, 1번 보시면서 자, 잠시만요. 우리 항상 공부를 하든지 문제를 풀 때는 그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 찾는 거예요. 네? 1번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그게 아니지 지금. 우리 지금 배웠던 요거 아닙니까? 응? 아,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공급 따라가잖아.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거기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 이게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이거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 과목이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총 6과목인데 이 개론만 좀 독특하고 나머지 법이지. 이 법률을 공부하는 방식과 개론 공부하는 방식이 전 다른 거예요. 이 개론은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그 추상적으로 자꾸 암기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똑같은 글자 저기 시험 안 나온다니까요. 내 식으로 어떤 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거 내가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이 사회과학은 어떻게 하는 거면 비교할 때성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찾으시라고. 물론 답, 2번은 핵심이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국지와 핵심이지. 근데 국지하고 부정승서로 관련돼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나중에 할 건 이건 부동성이 부동성. 그 다음에 3번. 유사 부동산인데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부분 시장별로. 이 말은 뭐야? 우리 아까 했던 용어 아닙니까? 같은 물건인데, 여보세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시장, 다른 시장. 다른 시장이지. 그 말 같으면 부분 시장별로 이 말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갑니다. 5번 키워드 뭐예요? 불안전 중요한 거 아니지. 뭐가 핵심이야? 그렇지. 그 핵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가면 그만큼 시간도 이 문제 읽는 시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1회 주택시장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144페이지 갑니다. 네, 큰 4번. 뭐나 있습니까? 큰 4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하고 있는 여과 과정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이거 맞추셔야 돼. 무조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과란 말 뜻이 뭐예요? 네? 여과. 그런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묻고자 하는 거 좀 이따 하겠지만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시에 보니까 60년대 중심가가 있었죠. 어디냐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낙후된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있어. 분명히. 근데 앞으로 이게 30년 지나면 거꾸로 바뀝니다. 이제. 지금 있는 신도시가 굉장히 노후화될 것이고 거꾸로 어떤 60년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완전히 신도시 바뀔 거예요. 재개발되어서. 그래서 마치 이게 이 지역이 신도시였던 게 구도시 바뀌고 또 시간 지나면서 신도시 바뀌고 이게 이런 주택순환 과정을 통해서 공급 등이 조달받는 게 곧 이게 여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 책 읽지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요것만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과에 대한 기본 전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데 실제 우리 문제를 내는 분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이걸 출제를 내면 대부분 상급, 상중하가 있으면 상으로 보통 표시한다고. 근데 우리 수험생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급이야, 사실은. 자, 첫 번째, 요 전제 봅니다. 맨 먼저 구분할 거예요. 하는데, 고소득 계층과 반대로 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근데, 고소득 계층은 반드시 고가 주택만 차지한답니다. 거꾸로 저소득 계층은 저가 주택만 차지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항상 소득을 구분할 때 중간 계층은 없다 가정합니다. 오직 고소득과 저소득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택을 공급할 때 누구한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 신규 주택은 고가에 저가요? 이론상에서 고가죠. 그래서 오직 얘는 뭐 있습니까? 고소득 계층만 차지하는 거지. 절대 저소득 계층은 신규 주택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 조달을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랍니다. 보니까요, 우리 이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는 건물은 점점 뭐 하겠습니까? 노후화되겠죠. 건물이 노후화되진 만큼 집값은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답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하향여과 과정이다. 결국은 고가주택 중에 하향여과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은 꽤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요. 아니, 여과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는 것 같아, 느낌상. 무슨 여가? 예? 하향여가하고 또 무슨 여가? 아니, 여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그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것 중에서 정답은 90%가 여기서 나왔어. 상향과 하향 구분하는 거예요. 결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설명이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 조금 중간에 많이 빼버렸어. 자, 보세요. 집이 있어. 있는데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이야.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가는데 뭐 할 목적이지? 재개발 등 할 목적이겠지. 그죠? 이게 상향이에요. 거꾸로.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 등이 경과되면 건물은 점점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뭐냐? 하향이야. 느낌 아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있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이 중요한 건 의미가 없어. 마지막에 어떤 놈이 가져갈래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하다고. 예? 물론 낙후되어 있는 집을 재개발 등 할 목적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요. 이 상향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시간 등이 경과하면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하향인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 집을 가져갈래에 따라서 상향과 하향이 구분된다 이거 문제 아시라고. 그다음 하나 더. 원래 이게 3개 있어요. 있는데 제가 2개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야. 근데 이때 보니까요. 자, 고급 주거지입니다. 현재 이 동네는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있다게요. 자, 그런데요. 이 집을 그냥 팔면 고급이니까 9억 한데 얘를 그냥 팔면 3억 한대요. 근데 건물마다 약간 하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가 수반돼요. 수선비가. 그래서 수선비는 집값의 10% 정도 들어간다 할게요. 9천 정도. 얘는 3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 보수에 이 집을 처분하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냐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 얘는 주변 지역이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불리한 영향 주겠습니까? 이게 뭔데 이 지역이? 도움을 주겠습니까? 네? 고급 주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움을 준 결과 얘는 실제 팔면 10억 5천 이렇게 팔 수 있대. 그러면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선비는 9천 들어갔지만 집값이 올라간 것은요, 얼마 뛰었습니까? 1억 5천 뛴 거 아니야. 그죠? 하자 보수할 게 말까요? 해야 되지. 하면 건물은 점점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게 상향이야.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저급 주거지는 주변 지역에 워낙 못 사는 동네니까 하자 보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3억 3천 이상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3천 들어갈 예정이지만 집값은 얼마 띱니까? 2천 뛰면 하자 보수 하겠냐고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두 개요. 사람이 누가 찾아할래 중요한 거고 또 집 자체를 하자 보수할 말에 따라서 뭐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저급이다 고급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요 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치 정보이 더 크면 이건 집을 하자 보수하게 돼 있어.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선비가 더 크면 하자 보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이 한 개 돼 있어.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 이 두 개 차이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이 있어요. 조심할 건 첫 번째 할 게 뭐냐? 주거 분리란 말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 주거 분리라는 것은 반드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은 얘는 고급 주거지하고 저급 주거지가 분리된 거예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분리된 거예요. 이 중간에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경계지역.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서울로 한번 따져볼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강남하고 구로? 아주 구로가 저급이라 할게요. 응? 그럼 사람들은 강남 가서 살길 바랍니까? 아니면 구로 지역 살길 바랍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편리한 거지.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가까이 가길 바라겠지. 그지? 근데 거꾸로 얘들은 될수록 얘하고 멀어지길 바라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얘들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는데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급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반대로 있죠. 여기 있는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집값이 얘들보다는 올라가지. 그죠? 요 개념 잘 구분하시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요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요 집은 하자 보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안 하지. 건물 점점 노후화되겠지. 집값 떨어지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넘어가는 현상이 상향여갑니까? 하향여갑니까? 예? 항상 보는 시에 뭐요? 마지막에 어떤 놈이 가져갈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집 현재 누가 가져갑니까, 이거? 그 무슨 여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저수도계층이 가져가니까 이건 분명히 뭐야? 하향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상에서. 그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이적이 저급주택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려가면 얘는 더 이상 갈 데 없잖아. 이때 이 지역의 슬럼과 빈민가 되기 전에 이 지역에 와서 재개발을 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이 집은 이제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고수도계층 차지하는 거지. 그럼 무슨 여가야, 이거? 요까지만 하자고. 요까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과 이 말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거 몰라도. 비록 우리 책에 보니까 설명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다 하지 말고 있죠. 우리 그 잠시 144페이지 보니까요. 하여튼 뭐 설명이 뭐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우측에 뭐 있습니까? 예, 145페이지 양갈로 2번 주거 분리와 주택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예, 저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7번까지죠? 7번까지 나중에 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마 대충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요 말과 여기 설명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지만 기본 전제는 이거부터 하셔야 돼. 이게 전제를 깔고 가야 돼. 무조건. 이런 전제일 때 이게 사실 전체 나온다고 이게. 일단 풀어보시고요. 예, 나머지 뭐 뒤에 보니까 146페이지 성등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저는 통과합니다. 이제 쭉 넘어간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요. 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보니까 뭐 몇 개 없네. 예? 제목만 쭉쭉 제목만. 자, 다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오케이. 두 번째 필요 없고 부동산 시장 기능 5개. 부동산 시장 특성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재와 분필과 서로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 과정은 저기 있는 상향과 하향 두 가지 조건이 있지. 그 다음에 요 그림 기억하시고 그거요.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149페이지 있는 내용 할게요.